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실로 정리를 소개하고, 네, 그걸 가지고 특수한 예제 하나를 소개할 건데, 일단 실로 정리의 스테이트를 한번 볼게요. 처음 소개하고 싶은 건 제1 실로 정리인데, 어, 존재성을 보장해 주는 게 제1 실로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로우 P 부분군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해 주는 건데, 이때 상황을 고려해 보면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유한군 G를 고려할 건데, 이 G가 P의 n승에 M이 곱해진 형태로 고려를 하고, 이 P와 M은 서로 주어져 있는 이 조건 하에서 유한군 G를 한번 고려를 해보죠. 여기서 실로 P 부분군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 지금 P의 제곱들을 거의 다 붙여놓은 거죠. 전체를 다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늘어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형태인데, 이러한 실로 P 분군이라고 하는 녀석을 뭐 HP라고 하면 이 HP의 윗수가 P의 n승짜리 군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P의 거듭승을 죄다 들고 온 윗수를 갖는 군이 실로 P 분군이다, 이렇게 이제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실로 P 분군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하는 게 제1 실로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제2 실로 정리를 볼 건데, 제2 실로 정리는 러프하게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테이트를 잘 해야 돼요. 그러면 말로 써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로 피움들이 서로 켤레 관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게 제2 실로 정리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는 결국 뭘 얘기하냐라고 하면, 켤레 관계라고 하는 거는 내 군이 있으면 G와 G 인버스를 양사이드에 붙인 걸 켤레 부분군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HP라는 P 부분군이 있었고, HP'이라고 하는 P 부분군이 있다고 하면, 적당한 G가 G의 원소로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G 인버스가 HP''이 되는 이런 상태를 보장하는 게 실로 이정리다, 제2 실로 정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임의성이 아니라 존재성으로 실로 정리를 얘기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제3 실로 정리인데, MP라고 하는 거를 실로 P 분군에 대한 개수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개수는 마드 P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을 하나 더 줄 건데, 보통 실로 정리에 대한 스테이트를 뭔가 러프하게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엄밀하게 이 MP는 구체적으로 G와 NHP의 인덱스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NHP라고 하는 거는 HP의 정규화 부분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HP의 정규화 부분군.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데피니션을 한번 써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G들을 꺼내는 건데, GHP가 HPG랑 같아지는 애들을 죄다 모은 거다. 그러니까 러프하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정규성을 줄 수 있는 원소들을 모은 거니까 HP를 정규 부분군으로 갖는 최대의 부분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HP가 정규 부분이면, G에 대한 정규 부분이면 둘이 같아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1이 나온 상황이 보장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 러프하게 어떤 상황을 주냐면, 결국 MP라는 게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 MP는 G에 대한 위수의 약수이다, 이렇게 배우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고려를 해보면 P와는
마드 P에 대해서 일과합동이 되는 거니까 P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되는 거고 M에 대해서만 약수 관계를 갖는 거다. 뭐 이렇게 배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얘를 통해서 나온 결과니까 실로 3정리에 대한 뭐죠? 일반적인 그 스테이트를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그 상황을 여기다 이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세 개를 다 가져가는 거고 요것만 가져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건 실로 정리는 사실 임용 문제에 잘 출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출제가 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실로 정리 내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사실 의도와 벗어나게 풀었을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실로 정리는 막 악용해서 사용하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잘 출제가 안 되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도구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도구적인 활용도 너무 러프하게 사용하니까 채점을 하기 애매하게끔 풀이를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교수님들이 출제를 안 하는 상태인 것 같고 이제까지는 출제가 안 된 상황이니까 고려를 잘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려해 봐야 될 거는 이 실로 정리에 대한 스테이트들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이용을 할 거냐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임용 문제를 생각해 보면 2019학년 19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면 실로 정리 이 정리의 테크닉과 비슷한 형태의 스테이트를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막 실로 정리를 써버리면 풀이가 완전히 잘못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걸 소개해보고 싶은 거냐면 윗수 35짜리 7 곱하기 5짜리 군이 순환군과 동형이 된다 라는 거 하나만 보여보죠. 그러면 여기서는 생각을 해보길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7 빼기 1을 5로 나눠주지 못하니까 순환구가 동일이 된다 이렇게 써버리는 분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 얘가 중간 과정으로 나오면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얘는 결국 실로 정리를 통해서 보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얘가 메인으로 나오면 이 스테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풀이를 쓰는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보일 거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게 일단 1정리를 통해서 실로 7분과 5분군에 대한 존재성은 보장이 되겠죠. 제 1정리 그 다음에 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를 쓸 건지 얘를 쓸 건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일단 3정리를 이용을 해보죠. N5를 생각을 해보면 얘든 마드 5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되는 상태가 되고 여기서는 굳이 정규화분군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요 관계 정도로 이용을 하자면 N5는 7의 약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얘는 1, 7밖에 없기 때문에 마드 5에 대해서 1이 되는 거는 1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1과 5밖에 없는 상태니까 1밖에 없다. 이거는 제3정리가 보장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잘 쓰는 스테이트인데 이제부터 고려해야 될 거는 제2 실로 정리를 어떻게 이용하냐 이걸 고려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임의의 G를 들고 와서 GH7, G 인버스를 고려해보죠. 여기서 제2 실로 정리라고 하는 거는 적당한 G가 존재해서 둘의 관계를 이룬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임의성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는 그냥 정규 부분이 된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러프한 풀이를 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풀이 쓰시는 분들 중에 정규성은 여기가 하나기 때문에 제2정리가 1이다 정규 부분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가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여긴 적당히 G가 존재해서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건데 이렇게 쓰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H7의 켤레 부분군들을 죄다 꺼낸 거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켤레 부분군 또한 실로 P분군이 되는 상황인데 요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랑 같아진다 라고 하는 상황을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5짜리도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를 러프하게 제 이정리가 보장해줘요 정도는 얘기해도 괜찮지만 이 스테이트를 사용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얘가 윗수가 7짜리 군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보장을 했고 여기다가 뭘 붙여서 설명을 해야 되냐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건 외직적과 내직적을 공부했죠. 외직적과 내직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내직적으로 쪼갠 다음에 둘을 붙여서 외직적 관계를 만들어 준 상태가 되는데 그게 아마 여기에 이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걸 잠깐 지우고 이어서 풀이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실로 5분군, 7분군이 둘 다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둘에 대한 윗수를 계산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 윗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아니까 둘에 대한 곱을 나눠준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윗수가 7짜리와 5짜리의 약수는 7의 약수이면서 5의 약수인 건 유일하게 1밖에 없죠.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이 교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건 항등밖에 없어서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얘는 7 곱하기 5니까 3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이 35는 지의 윗수와 같아지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장해 줄 수 있냐면 N7, N5, G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러면 교집합은 항등원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둘을 곱한 게 G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얘를 보장한 거는 정규성을 체크한 거니까 H7과 H5가 정규 분군이 된다는 걸 보장해서 결과적으로 이 G는 H7가 H5의 내직적이 된다 이거고 이 내직적은 동형이 되길 외직적이랑 동형이 되는 거니까 결국 다시 동형이 되길 G7 외직적 G5와 동형이 된다. 그래서 얘는 서로소인 걸 고려해보면 G35와 동형이 돼요 라고 하는 상황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엄밀하게 스테이트를 끌고 가야 좋으니까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로 정리는 여기까지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군노는 이제 여기서부터 끝나는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환놀에 대한 소개를 할게요. 감사합니다.